안녕하세요, 뭉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기했지만 선뜻 도전해볼 수 없었던 아이템 스프레이 랩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본트로드의 이지스킨이라는 제품입니다. 랩핑할 부분을 정하고 주변을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준 뒤에 제품을 분사해주면 랩핑이 되는 간단한 사용법이 특징이죠. 물론 제거하는 방법도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뭉카에서 실제 사용하며 제품을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모습입니다. 일반 스프레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즐이 견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봉 후에 한 통을 모두 소진하면 상관없겠지만 장기간 보관한다면 노즐이 막혀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네요. 여분의 노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별도로 판매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해본 파츠는 자동차 보닛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닛을 깨끗이 닦아주고 다른 부분에 튀지 않도록 마스킹을 해줍니다. 처음에 분사할 때는 얇게 고루고루 분사를 해주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뿌리면 잘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페인트가 뭉쳐서 굴곡이 생기기 때문이죠. 고루고루 여러 번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분사되는 노즐은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바꿔주시면 되는데 스프레이는 생각보다 금방 마릅니다. 보닛 같은 경우 한쪽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분사를 마칠 때쯤이면 처음 분사했던 곳은 거의 마르는 정도죠. 아반떼 HD 차량의 보닛을 칠하는데 한 통을 조금 넘게 소진한 것 같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완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아직 미숙해서 여기저기 얼룩이 져버린 모습이긴 한데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보닛과 같은 넓은 면적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감을 익히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퀴를 완전히 탈거한 뒤 휠에 뿌려보았습니다. 쉽게 더러워지는 곳이고 고무 재질의 랩핑이 쉽게 벗겨질 것을 우려해서 여러 번 작업했더니 거의 한 통을 다 쓴 것 같네요. 시공이 끝난 휠은 다시 제자리에 장착해줍니다. 확실히 산뜻해진 느낌이긴 하지만 노란색은 조금 색상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내장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뭉카에서 진행했던 스파르코 핸들 커버입니다. 뭔가 허전하죠? 센터 패시아를 뜯어 이지스킨을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인지 센터 패시아에 얇게 코팅되어 있던 코팅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업용 신나와 사포를 이용하여 일어난 부분을 모두 벗겨내고 다시 시공해야 했습니다. 따로 주의사항이나 분사하면 안 되는 곳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필히 명시해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완성된 모습은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색감도 촌스럽거나 하지 않고 핸들 커버와도 잘 어울리네요. 굳이 차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이 바랜 저금통이라든지 더러워진 휴대폰 케이스도 다시 말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사용하다 보면 노즐에 이렇게 방울이 맺히는데 이런 건 티슈로 닦아내며 작업해줘야 고루 분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내구성은 어떨까요? 랩핑 작업을 한 보닛에 이틀간의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세차를 시도해봤습니다. 물로 적신 뒤에 세차장에 있는 솔을 이용하여 보닛을 비벼보았습니다. 코팅막을 두껍게 바르지 않아 찢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흠집 하나 없이 아주 매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압수로 너무 가까이 되면 이렇게 찢어지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기를 닦아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물때 자국 같은 얼룩입니다.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제거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기 좋진 않군요. 다음은 휠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역시 분진이나 먼지 등 각종 오염물로 매우 더러워 보이네요. 계면 활성제에 대한 반응은 아까 보닛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케미컬을 뿌려보았습니다. 바로 철분 제거제인데요. 케미컬류 중에서는 꽤나 독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스킨이 녹거나 하진 않을까 좀 우려되었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수분 뒤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오염물이 반응하며 보라색으로 변하긴 하지만 고압수로 씻어내니 이지스킨은 그대로인 채 오염물만 씻겨 나갔습니다. 철분 제거제는 금속에만 반응하고 고무에는 전혀 손상을 주진 않네요. 그러면 타르, 스티커 제거제는 어떨까요?
뿌린 지 1분이 되지 않았지만 이지스킨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도장면에 이지스킨을 시공했다면 충분히 주의해야겠네요. 이제 이지스킨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품 설명에서는 간단하게 벗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넓은 면에 뿌려진 랩핑을 벗겨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압수에 벗겨지던 상황이 생각나서 이지스킨을 벗기는데 한번 응용해 보았는데, 고압수로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도장면에 손상 없이 깨끗하게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지스킨 제거 후 남아있는 잔여물은 아까 실험해 보았던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사용했을 때 랩핑의 변화입니다. 약 700km 이상을 주행한 뒤 휠의 모습인데요. 랩핑을 한 뒤 비오는 도로나 산길을 다녀보았어도 오염물만 있을 뿐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견고한 내구성이네요. 하지만 휠에 시공을 하신다면 나중에 벗겨낼 때 틈새가 많아서 조금 힘들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벗기고 난 뒤에도 휠에 전혀 손상이 가거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뿌리는 랩핑, 이지스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요령만 터득한다면 시공 자체는 간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외장재뿐만 아니라 내장재, 기타 액세서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내구성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관리도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랩핑을 벗겨내는 것은 설명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도장면과 같이 넓은 부분은 말이죠. 또한 세차 후 남는 얼룩에 대해서는 특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화학 반응이라던가 그런 게 일어날 만한 그런 제품들은 필히 따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작업이 쉬운 이지스킨, 몇 가지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만 참고하신다면 간편하게 내 차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유용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문카의 이지스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